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책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 좋은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과 비즈니스가 달라진다 하는 이 제목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 단지 방법이 서투르고 실천이 부족했을 뿐이다. 우리 시대의 논객 공병호 박사가 제시하는 80대 20식 자기경영의 노하우,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에 나를 경영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표제의 말과 함께 학자, 논객, 벤처기업 CEO로 우리 시대의 최전방을 달려온 공병호. 이제 그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활인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사례를 통해 이 시대의 성공 가이드를 만난다 하는 이 책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병호 박사는 워낙 유명한 자기경영의 1인 기업가로 뛰어난 성공 사례로서 지금 이분은 말하면 그 최고의 기업을 그만두고 자기경영 1인 기업가로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그런 기업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고려대학교와 미국 라이스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나고야 대학교 객원연구원을 역임했고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와 자유기업원의 초대 소장과 원장을 지냈으며 인티전과 코아정보시스템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칼럼이나 방송 등을 통해 이코노미스트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이론가 현장 연구소와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는 지필 이외에도 경영 자문, 컨설턴트지요, 강연, 기고 및 방송 출연 등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그는 사람과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책을 펴낼 예정이다. 이렇게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고, 이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는 전체적으로 서문에 의해서 제1장 지혜로운 삶, 2장 시간경영, 3장 지식경영, 4장 건강경영, 5장 행복경영, 6장 인맥경영, 이렇게 6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보면 제목들이 다 한 권의 책처럼 아주 귀중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을 한번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은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가, 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자 서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이 책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다루고 싶다. 학업을 막 마치고 세상에 나온 젊은이부터 직장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진입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생각을 다 가다듬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일이 바로 자기경영이기 때문이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모습의 지구촌 시대에 경영은 기업, 조직, 그리고 국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는 존재 방식이자 삶을 관료하는 거대한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장 지혜로운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지혜로운 삶에 분주한 일상에 젖어서 사는 우리들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무감각하게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이 하루를 더욱 현명하고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온 것이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라는 제목하에 성공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당신은 가혹한 역경 속에서 오히려 삶의 진정한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양에서는 부엉이 일명 아우를 지혜의 상징으로 여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지혜의 상징이 필요한 것은 동양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절에 가면은 지혜의 상징이나 구도자를 의미하는 상징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무로 만든 물고기, 즉 모그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군주함 속에서는 삶을 관료하는 진리와 지혜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너무도 바쁜 삶의 허망함을 경계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지금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인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 그때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괴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탈출하느냐가 그 포인트다. 몸부림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오는 것을 길을 찾아내렸고 하면 출구는 조금씩 보인다. 좋을 때는 일하고 나쁠 때는 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쁠 때일수록 한층 더 지혜를 발휘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이 한 장의 차이이다. 적은 노력들이 꾸준히 쌓이면 기대 이상의 큰 성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80대 20 법칙의 핵심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조직이나 학습 과정이나 일터에서 80대 20이 대체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저도 경험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80대 20 법칙은 노력, 투입량, 원인 중에서 작은 부분이 대부분의 성과, 산출량,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보이는 법칙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고치의 80대 20 법칙의 원 제목은 적게 일하고 많이 얻는 비밀. 참으로 잘 80대 20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다 했습니다. 이 책은 적게 일하고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 적게 고민하고 더욱 행복할 수 있다면, 병들지 않고 더욱 건강할 수 있다면, 일에 지치지 않고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사람을 만나는 데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않고 더욱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등 사람들의 바람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므로 그런 일을 원할 때 바로 80대 20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80대 20 법칙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80대 20 법칙은 적은 노력,
투입량, 원인 중 가장 작은 부분이 대부분의 성과, 산출량,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법칙이다. 둘째는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거둔 성과의 80%는 그 일을 위해 투자한 전체 시간의 불과 20%에 성취된다. 따라서 실용적으로 보면은 노력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80%의 노력은 거의 성과 없이 허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셋째는 80대 20 법칙은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도덕률과는 상반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 투입량과 산출량, 노력과 성과 사이에 일정한 불균형이 있으며 이 불균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준 수치가 바로 80과 20이다. 쉽게 말하자면 투입량 중 20%가 산출량의 80%를 나타내고 원인 가운데 20%로부터 결과의 80%가 도출되며 전체 노력의 20%에서 전체 성과의 80%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법칙의 핵심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80-20 법칙의 증거는 뭐냐? 이 부분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은 80-20 법칙은 여러 가지 예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전체 제품 가운데 20%의 품목에서 전체 매출액의 80%가 나오며 전체 고객의 20%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구매한다. 이런 예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80-20 법칙은 어김없이 적용된다. 범죄자의 20%가 전체 범죄의 80%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며 전체 운전자의 20%가 80%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우리가 옷을 입고 지내는 전체 시간의 8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20%의 옷만을 입고 있다. 우리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옷장에 그 많은 옷 중에 20%도 채 안 입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80-20 법칙의 중요성은 어떤가 보면은 80-20 법칙은 인간의 직관에 반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사람들은 모든 원인이 각각 똑같은 중요성을 갖기를 바라고 모든 소비자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기를 바라며 어떤 사업, 제품 매출액이 다른 것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기를 기대한다.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종업원 개개인이 각자 동등한 가치를 갖기 바라며 우리가 보내는 하루나 한 주가 모두 똑같이 중요하길 바라며 모든 질문과 전화가 똑같이 취급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인 혹은 투입량이 50%가 결과 혹은 산출량의 50%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한다. 원인과 결과가 평등하게 균형 잡힌 상태여야 자연스럽고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80-20 법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오래 설명한 것은 이 책 전체의 경영의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80-20 법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법칙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0-20 법칙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80-20 법칙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목적에 맞춰 최대한 효과를 얻도록 자원을 대처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특정 용도에서 효과가 미미한 자원은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만을 사용하고 효과가 큰 자원을 최대한 사용함으로써
모든 자원의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자원 활용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 용도에서는 효과가 적었던 자원도 다른 적절한 곳에 사용하면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나왔었는데 뭐냐면 80-20 법칙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목적에 맞춰 최대 효과를 얻도록 자원을 최대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원을 대처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자원을. 그러니까 이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느냐는 것이 바로 경영의 요체가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스스로를 경영한다는 제목하에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때로는 자신의 일터에서 심각한 역경과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행운아는 손에 꼽을 정도의 일 것입니다. 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나는 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Don't worry, be happy라는 말을 자주 해준다. 나에게는 스스로를 경영한다. Managing oneself는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자기 경영은 20대의 젊은 날부터 하나의 생활이자 신앙과 같은 것이었다. 20대는 30대를 준비하고 30대는 40대를 준비하고 40대는 50대 이후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 인생의 구비마다 다소의 굴곡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의 일관된 삶의 태도이자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그 덕분인지 나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양한 직종과 직위를 거치면서 이제는 이렇듯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게 이르렀다. 개인의 실제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영 컨설턴트인 톰 피터슨은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화이트 칼라의 90%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단언한다. 그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초대형 닷컴 기업의 지배력, 기업 소프트웨어의 두각, 아웃소싱의 일반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시간의 압축화 등을 들고 있다.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어느 직종이건 어중간한 중간층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실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세상 분위기를 일찍부터 간파하고 사람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이다. 그는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1969년에 이미 지식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의 속성상 블루칼라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소수의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지식근로자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대한 흐름을 일찍이 간파했다. 대답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영은 행동과 적용이다. 그 성공 여부는 결과에 의해 판정된다. 그것이 바로 경영을 하나의 기능으로 인식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경영은 인간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가치관 및 성장과 발전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은 인문학이기도 하다. 다음에는 성공적인 자기경영법이란 제목으로 성공적인 자기경영을 어떻게 하는 게 성공적인 자기경영이냐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노동자들, 특히 지식근로자들은 두 가지의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현재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유한한 시간이나 돈과 같은 자원을 이용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화려한 직장 생활을 끝으로
잊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은퇴 전에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는지에 관계없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아무리 잘 살았던 간에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을 때에 그 이후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과제란 것이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삶은 순전히 독자들의 결심에 달려있다.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1%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99%에 들어갈지 말이다. 본격적으로 실천 전략을 소개하기에 앞서 지금 시작하십시오라는 한 편의 시를 소개하겠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은 지금 뜰로 나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은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은 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 일은 당신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져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뿌리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금 좋은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리십시오. 지금 뿌리지 않으면은 내 마음밭에는 나쁜 생각이 잡초가 자라 나중에는 애써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도 삭조차 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하고 나의 전공은 성공입니다 하는 그 시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목 중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서는 시간 경량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건강, 부와 명성은 낳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만약 탁월한 시간 경영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80-20 법칙이 시간 경영에 주는 실천적인 의미를 스스로 새겨야 합니다. 끊임없는 반복으로 실천적인 시간 경영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표제의 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 보면 내일이면 한가해질까 하는 제목에서는 어제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내일은 가능성의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은 오늘이라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현재는 선물이니까 잘 선물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 경영의 80-20 법칙을 하는 제목에서는 단 몇 분이라도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권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합당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냥 우직하게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은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만성적인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은 단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80-20 법칙을 시간 경영에 적용하기에 앞서 80-20 법칙의 진정한 의미를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시간 낭비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시간 중에서 가장 완전한 20%의 시간만으로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아울러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꾸준하게 우직하게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간의 20%가 전체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법칙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하는 질문의 제목에서는 새벽과 아침 시간은
신성 불가침한 영역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리고 변화무쌍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온전하고 성스러운 자신만의 성체입니다. 새로움은 그 성체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내용 중에 80-20 법칙의 시간 경영에서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신의 시간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낭비되는 80%의 시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시간 경영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도 공병호 박사는 새벽 시간을 매우 많이 활용해서 책을 쓰고 강연 준비를 하는 그런 분으로, 참으로 그 귀한 시간을 내에서 성공하시는 분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나는 거의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성스럽게 여긴다. 신앙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런 새벽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연구소를 세우고 저술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이름을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활동은 여전히 나의 생활을 관료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자 습관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식이자 가장 중요한 의식이자 습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공한 공병호 박사를 있게 한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이런 새벽에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명주기, 즉 해 뜰 무렵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명주기, 기자는 일어날 기자입니다. 특히 인시인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만물을 생성하는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동틀 무렵을 전후하여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동틀 무렵을 전후하여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이걸 인시라고 하는데, 이때는 만물을 생성하는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성과가 최고조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책에도 보면은 나는 새벽과 아침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20%의 시간대에 속함을 확신하고 있다. 아침 식사 전의 새벽과 이른 아침 시간은 모든 것이 아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다. 여명 무렵은 세상이 조용하고 음식물이 아직 위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간대보다 집중력이 커진다. 또한 원기를 강화시켜주는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한 시간대이며 영혼과 마음이 가장 맑은 상태이다. 원기를 강화시켜주는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한 시간대이며 영혼과 마음이 가장 맑은 시간대이다. 해서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의학에서는 일찍부터 천인상응, 즉 자연과 사람은 상응한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명과 건강은 기후의 변화, 지리 환경, 그리고 낮과 밤의 변화 등과 같은 자연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자연에 대한 순응이라는 면에서 한의학에서는 여명주기, 즉 해뜰 무렵에 일어나는 것을 무척 강조한다. 즉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인시, 즉 3시에서 5시는 만물을 생성하는 원기인 전기가 발생하는 때라고 인식되어 왔으며, 여명은 만물을 생성하는 에너지인 양기가 발생한 때라고 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보면은 새벽 3시에서 5시는 폐의 기운이 왕성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들이면 폐 기능이 왕성해진다. 폐기능이 한다. 아침 5시에서 7시는 대장의 기운이 왕성한 시간이다. 습관을 들여 전날 먹은 찌꺼기를 방출해 보자 하는 것. 대장의 기운이 왕성한 때이다. 오전 7시에서 9시는 위장의 기능이 왕성한 시간이다. 하루에 음식을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다면 이 시간에 꼭 먹도록 하자. 이 시간에 그러니까 아침 식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위장의 기능이 왕성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 9시에서 11시는 미는 장부르기. 이 시간에 꼭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는 반드시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시간대이다. 질병을 방지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물질을 해독하는 집중적인 시간대이다. 이 시간에 잘 자는 것이 낮에 10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 지금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시간대를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자기들 맞는 습관에 잘 맞추어서 그 시간대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또한 그 제2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도 좋지만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간대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 그것이 몸과 자기는 또 대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는 새벽과 이른 아침은 창조적인 활동이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대이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새로운 기획이나 문득 있는 아이디어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황금 시간대를 놓쳐서는 안 된다. 80% 성취를 결정하는 20% 시간에 대한 집중 공략은 새벽과 이른 아침에 상당 부분 뭔가를 이런 판가름 내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록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록하라는 부분은 그 드러크 교수는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되고 그리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시간 경계의 80대 20 법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금전가계부와 마찬가지로 시간가계부를 마련하자.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용처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를 점검하는 일련의 작업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출근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 조용히 앉아 내일 일정에 대한 구상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방법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진짜 공병 박사가 꼼꼼하게 챙기는 이런 사항들을 하는데 지식 경영입니다. 부가치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러기에